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더빈스 공군기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 종사들을 기리기 위해 오늘 오후 6시부터 병원 8곳을 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초 썬더버드와 블루엔젤스가 애틀란타 일부 지역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지아 북부 지역에서 공중분열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C-130 공중분열은 마리에타에서 시작해 케네사, 켄턴, 제스퍼, 델턴, 롬, 카르스빌, 하이렘 등에서 펼쳐집니다. 더빈스 공군기지에서 공개한 비행 일정 시간을 참고하셔서 실제 공중분열도 구경하시고 의료진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귀넷 카운티가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인 5월을 맞아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3개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웨비나는 14일 오늘 오후 5시에 열립니다. 미셸 박의 사회로 조 앨런 귀넷 플레이스 CRD 사무총장, 조지아 에이션타임즈 발행인인 리 웡, 에모리 대학교 경제학과 존 킴 교수 등이 패널리스트로 나와 귀넷 카운티 아시안계 이민사회의 경제 활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히 오늘은 귀넷 커미셔너 위원회가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을 선포하는 선포문을 전달하는 순서도 마련됩니다. 두 번째는 21일 오후 5시 팬에이션 커뮤니티 센터의 빅토리아 현의 사회로 지역사회를 주제로 한 웨비나가 열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8일 오후 5시 귀넷 관광청의 N10의 진행으로 문화를 주제로 한 웨비나가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단 웹사이트에서 미리 신청해 비밀 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애틀란타 부동산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문을 닫고 실업률이 급상승하면서 지난 4월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 11개 카운티의 주택 판매 건수가 총 4,07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8%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중간 주택 판매 가격은 30만 5천 달러로 작년보다 8.9%가 올랐는데요. 공급량이 예년에 비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현재 리스팅에 올라와 있는 주택은 총 1만 1994동으로 지난해에 비해 13.4%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새로 매물로 나온 주택수가 작년에 비해 32.2%나 줄어든 것입니다.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 주택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의는 셀러들이 코로나 사태로 매물을 홀드하고 있다면서 융자 조건이 더 까다로워져서 바이어 수가 더 골라졌기는 하지만 거기에 공급량이 많지 않아 주택 하나에 여러 명의 바이어가 웃돈을 주고 오퍼를 넣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상캐스터들은 이번 주말에 동남부 해안에서 아열대성 폭풍이 발생해 허리케인 이름이 붙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앞으로 5일간 폭풍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70%라고 예측했는데요. 6월 1일 이전에 허리케인 시즌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게 올해로 벌써 6년째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올해 첫 허리케인이 공식화되면 이름을 아서로 붙인다고 하는데요. 바하마 바로 동북쪽이나 바하마 상공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허리케인 아서가 만들어진다면 다음 주 초에 동해안에 근접하게 될 텐데요. 내륙 지역에도 열대성 폭풍과 강한 비바람이 불고 해안에는 높은 파도 등이 예상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4발 달린 로봇개를 동원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스팟이란 이름의 이 로봇은 공원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음성으로 여러분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 1m 떨어져 있어 달라고 말도 합니다. 스팟은 미국의 로봇 전문 업체인 버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로봇으로 최근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전달하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격리시설로 개조한 창의 전시센터에서 환자들을 위한 식사 배달에 ST 엔지니어링이 개발한 로봇 ST 로봇 허그를 투입했고 이주 노동자 화상 상담을 위한 로봇 빈프로 텔레프레젠스 로봇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이끌 책임자로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백신 개발 대표를 지낸 몬세프 슬라위를 기용할 예정이라고 AP, 로이터 등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믿을만한 백신이 경제 반등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 연말까지 미국인들에게 코로나19 백신 3억 개를 배포하겠다는 목표로 일명 초고속 작전 오퍼레이션 랩 스피드를 추진 중입니다. 아자르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백악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 행정부가 8주 만에 인체 임상실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백신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슬라위는 이 프로젝트에서 자원봉사자의 지위로 실제 개발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속 작전은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추진하고 있고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인공위성 업체인 인텔셋이 13일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법원에 본사 및 일부 계열사의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인텔셋의 파산보호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환경 악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미국 내 인텔셋 제너럴은 파산보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세계 최대 상업용 위성 운영업체 중 하나인 인텔셋은 원래는 국제통신 위성기구로 설립됐지만 현재는 사모펀드 업체가 경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미성년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오는 20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를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도 그렇고 실제 등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서 등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고2 이하 학생들에 대해서도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현재로는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고3이 등교할 경우 거리 두기를 위해 반을 나눠서 분반 수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또 학생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고1, 2, 초중학교도 격주나 격일 등교로 분산하거나 미러링 수업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러링 수업은 한 반 학생이 많은 경우 학생을 나누어 한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면 옆 교실에서 이 수업을 텔레비전 등을 통해 보면서 동시에 수업하는 방법입니다. 한편 시도교육청은 등교가 시작돼도 기존에 해온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섞어서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상파 마지막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던 KBS ETV 개그 콘서트가 21년 만에 장기 휴식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종영이라는 분석입니다. 1999년 7월 18일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개그 콘서트는 2003년에는 시청률 30%에 근접하며 국민 예능으로 사랑받았고 수많은 인기 개그맨들과 유행어를 배출했는데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공개 코미디 포맷 자체가 식상해지고 야외 버라이어티와 관찰 예능 등으로 주류 장르가 넘어가면서 개그 콘서트는 점차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 개그 콘서트의 사실상 종영으로 지상파에서 겨우 명맥을 이어오던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은 전멸한 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한국 지도에서 독도와 울릉도를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지난 3월 7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항의와 함께 오류 시정을 촉구했지만 2달 넘게 시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반크는 시정을 요구한 지 67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잘못된 지도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WHO 웹사이트의 국가정보 서비스에서 한국을 클릭하면 독도와 울릉도가 빠져 있는데 일본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나와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반크는 WHO를 압박하기 위해 항의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는데요. 반크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영문 항의 서한을 내려받아 WHO 웹사이트에 피드백을 보내는 것입니다. 마케테 반크 단장은 많은 한국인과 재외동포들이 적극적으로 WHO에 항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20년 5월 14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